아버지!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몸이 비틀거리며 휘청였고 다음 순간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죠. 가슴을 움켜쥔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구급차가 오기 전 이미 그 눈빛은 세상을 떠나 있었어요. 단 하루 전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관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죽음, 그날의 침묵은 비명보다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함께 우는 날이었어요. 구로구 장례식장의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흘렀어요. 김순애 여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딸 유림이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유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림의 아버지 이병찬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이병찬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병찬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유림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병찬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달려갔어요. 누군가 구급차! 빨리! 라고 외쳤습니다. 남편 박성우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네, 구로구 중앙 장례식장입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병찬은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하루 만에 두 번째 관이 같은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유림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유림의 이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박성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부모님은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박성우는 아내 대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차갑게 빛났어요. 장인어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박성우가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친지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유림은 기계적으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유림은 멍한 상태로 두 개의 영정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유림은 부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유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박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서둘러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림은 무심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여보세요? 네, 제가 각성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유림의 이모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성우 씨가 많이 도와주네. 그나마 다행이구나.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솟아올랐어요.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 창문 너머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림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림의 손에는 부검 결과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과로와 심장 이상으로 인한 자연사. 경찰은 이렇게 사건을 종결하려 했어요. 유림은 결과서를 꽉 쥐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요. 유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씨, 유족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의학적 소견상 하루 만에 두 분이 똑같은 증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말이 됩니까? 유림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심장마비는 흔한 일입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유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약봉지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부모님이 복용하시던 약입니다. 형사는 무심하게 약봉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래서요? 두 분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셨는데 약 봉투의 라벨이 똑같아요. 병원 약제 담당이 같습니다. 유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처방전에 동일한 서명이 반복되어 있어요. 두 분은 다른 병원을 다니셨는데요. 어머니는 구로구 서울병원, 아버지는 영등포 세브란스였죠. 형사는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형사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경찰서를 나온 유림의 집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창가에 놓인 부모님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박성우가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좀 마셔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않았잖아요. 유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루 만에 부모님 두 분 다. 유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우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자연의 섭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순간 유림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부모님의 약봉지에 다시 꽂혔습니다. 이상해요. 유림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박성우가 물었어요. 박성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일인가요? 같은 약국을 이용하셨나 보죠. 유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두 분은 다른 병원을 다니셨어요. 그날 밤 유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결심했어요. 두 분 모두 다시 부검해야 해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유림은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 분 모두 재부검을 요청합니다. 유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사인이 명확한데 왜 부검을? 제 부모님이에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유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림은 장례식 당시를 떠올렸어요. 갑자기 한 장면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성우가 몰래 전화 통화하는 모습. 유림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때 누구와 통화했던 걸까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장례식 조물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림은 조물록을 펼쳐보았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최재민. 유림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장례식 때 박성우와 눈빛을 교환하던 남자였어요. 그리고 메모란에 남긴 짧은 글. 통화 내용 확인했습니다. 유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재민이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최재민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림이에요. 지난번 부모님 장례식에 아,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유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장례식 당시 제 남편이 통화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최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유림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얀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유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부검 결과서였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유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사인 비소 중독. 유림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독극물 투약 흔적 발견.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유림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독살.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림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유림은 재빨리 부검 결과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왔어요? 유림은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성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오늘은 좀 어땠어요?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유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그래요. 혼자 있으니 좀 외롭네요.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요. 박성우가 말했어요. 유림은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상해 보였지만 이제 무언가 다른 시선으로 그를 보게 되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유림이 물었어요. 아직요, 샤워하고 먹을게요. 박성우가 욕실로 들어가자 유림은 조용히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부모님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유림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림은 봉투를 열었어요.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채무 확인서. 유림의 눈이 커졌어요. 서류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도박 빚이었어요. 이게 무슨... 유림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보니 실패한 투자로 인한 부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5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림의 시선이 휴대폰 몇 개가 담긴 상자에 멈췄어요. 호기심에 한 대를 켜보았습니다. 메시지함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둔다. 마지막 경고다. 유림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내렸어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유림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이 없어. 박성우. 이번 주말까지야. 그때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너도 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어떻게? 또 도박으로? 아니면 녹음이 거기서 끝났어요. 유림의 머릿속에서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비소 중독, 남편의 막대한 빚. 욕실에서 물소리가 그쳤어요. 유림은 재빨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서재를 나오자마자 박성우와 마주쳤습니다. 유림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재에서 뭐해요? 박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책 좀 찾고 있었어요. 유림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박성우는 잠시 유림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먹어요. 식탁에 앉은 유림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부검 결과와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박성우가 물었어요. 유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유림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성우님으로 변경되어 있네요. 지난달에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림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변경 신청서에는 누구 서명이? 김순애님과 박성우님의 서명이 모두 있습니다. 통화를 끄는 유림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박성우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유림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남편이 정말 부모님을 해친 것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비가 내리는 창문 너머로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유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에 쥔 서류 뭉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유림이 최재민 형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최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우 씨를 소환 조사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유림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를 체포할 수 있나요? 유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재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정황 증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유림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모님이 후견인 동의서라고 속여 서명받은 문서예요. 실제로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죠. 최재민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 박성우는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림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박성우 씨,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망 당시 어디에 계셨나요? 최재민이 물었어요. 박성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실 때는 출장 중이었고 장인어른은 제가 곁에 있었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두 분 모두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성우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하지만 금세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유림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거짓말쟁이. 연기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최재민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었어요. 장모님께서 저를 위해 변경해 주신 겁니다. 제가 사업에 어려움을 격자 도움을 주시려고. 그럼 이 가짜 혼인신고서는요? 최재민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성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더 이상 태어난 척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유림은 계속해서 모니터를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고 냉혹한 사람이었다니. 우리는 아내분 부모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위조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최재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가장한 독극물 투약 계획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적 없어요.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던 유림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최재민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녹음된 진술에서 당신이 어차피 다 늙은 사람들이니까라고 말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 말은 박성우가 몰래 통화할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최재민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성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모든 가식이 사라졌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으면 저는 가겠습니다. 최재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됩니다. 유림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최재민이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부족해요. 최재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유림은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최재민은 유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유림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날 밤 유림은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꼭 정의를 찾아드릴게요.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 서 있는 박성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유림은 몸을 떨었어요. 이제 그녀는 살인자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창밖을 감쌌습니다. 유림은 작은 원룸의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박성우의 사진과 함께 수집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유림은 집을 나와 이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기 때문이었어요.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유림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재민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유림은 빠르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최재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박성우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더니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사망 직후 여러 도박 사이트와 대출 기록이 모두 정리됐어요. 유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확실한가요? 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해요. 더 조사해봐야 합니다. 통화를 마친 유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이 명백했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림의 시선이 책상 위 사진에 멈췄어요. 박성우와 어떤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지? 유림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인터넷 검색 끝에 유림은 그녀가 박성우의 전처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새로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유림은 그 여자의 가족을 찾아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유림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성우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유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유림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박성우의 전처 부모님도 수상한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 그냥 넘어갔지만 사망 후 박성우가 보험금을 챙겨 도주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악마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림은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성우의 컴퓨터 백업 파일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노인 2명 처리 후 약 10억 확보. 박성우의 부채 상환 계획 메모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유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유림은 모든 증거를 모아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기자 한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유림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성우의 범행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어요. 사회적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박성우를 소환했어요. 유림은 TV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곧 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유림은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유림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최재민 형사였습니다. 김 씨, 좋은 소식이에요. 박성우의 전 직장 동료가 나타났어요. 그가 독약을 구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 싸움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유림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긴 어둠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법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림의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박성우의 최종 선고일이었습니다. 유림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앉았어요. 맞은편에 앉은 박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어요. 유림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피고인 박성우, 일어서 주십시오. 박성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종이를 들고 일어섰어요. 유림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 박성우에게 살인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유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뭉친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침내 유림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박성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유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최재민 형사가 유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김 씨의 끈질긴 노력 덕분입니다. 유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재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성우의 도박 중독 치료 기록과 사채업자와의 거래 내역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김 씨가 찾아낸 메모.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든 증거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유림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어요. 부모님 명의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생각이네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한 달 후 김순애 이병찬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어요. 유림은 떨리는 손으로 현판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두 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유림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유림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어요. 푸른 잔디 위에 꽃을 놓으며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부모님의 명예도 회복되었고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유림의 뺨을 스쳤어요. 마치 부모님이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유림은 오랜 친구 미경의 전화를 받았어요. 유림아, 요즘 어때? 많이 힘들었지? 유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다행이다. 우리 만나자. 너무 보고 싶어? 유림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만나자. 전화를 끊고 유림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림은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과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조되지 않는 서명과 인장의 의미를 아시나요? 유림은 사진 속 부모님께 말을 건넸어요. 두 분의 이름으로 정직하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유림은 창가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햇살이 사진을 비추었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오랜만에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비극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유림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